돌아온 정치 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 편의점에 첫 방문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편의점에 동백꽃 팔아요? 동백꽃 안 팔아요. 안 팔아요? 동백꽃 팔아야 되겠다. 예, 너무 예쁜 동백꽃이. 이게요. 예. 해남 화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의원들이 만들어가지고 자선단체에 기부도 하고 네. 또 팔기도 해요. 예. 그런데 예. 이 바닷바람이 많은 해변가 그러니까 제주도를 필두로 해서 네. 해남반도 진도 동백꽃이 많이 피는데 네. 이미자 선생 동백꽃 아가씨. 예. 알아요? 저희 어머니.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랑 말 못할 그 사연에 그런데 와 박수. 5천만 와. 국민이 부르고 예. 네. 심지어 유행할 때는 골목에 강아지도 부르고 다닌 동백 아가씨를 네. 우리나라에서 딱 한 분이 모릅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모른다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분이 그러셨죠. 근데 되게 그런 분들은 미국 노래를 잘합니다. 아메리칸 파이는 아메리칸 파이. 그렇게 잘 부르. 예. 그래서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네. 저는 미국 가서 동백꽃잎에 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꼭 네. 박지원 원장님 대통령 되셔가지고 다음 대선 출마하실 거죠? 당연히 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먼저 한다니까 먼저 시키고. 먼저 시키고 10년 후에. 네. 알겠습니다. 10년 후에 박지원 원장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 저도 가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죠. 91세에 출마를 한다. 네. 이건 경이적인 일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동갑내기가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대선. 바이든. 네. 그런데 지금 밀리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네. 아니 그런데 수도 서울에서 응원하는 동갑내기. 트럼프 진짜 알아줘야 돼.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트럼프가 대북 정책 하나는 잘하지만은 미국의 건국 정신, 헌법, 가치관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리는 분인데 이분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될 것 같으세요? 네, 지금 현재 지지도가 높으면. 닉 헤일리가 좀 힘을 못 쓸까요? 미키 헤일리가 좀 힘을 쓰더니 역시 못 쓰더라고요. 역시 트럼프. 트럼프 지지율 지금 미키 헤일리나 디센티지 주지사는 자기가 부통령 후보로 고려하겠다. 제가 사실 지금 한반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전직 국정원장이셨으니까 그것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진짜 장윤선 TV가 취재 편의점입니다. 취재 편의점이 아니네요. 고급 백화점이야. 명품점이야. 왜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하면은 대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촉즉발인데 우리 언론들이 도저히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저는 페이스북에다 이건 아니다. 그 기사화도 안 해주더니 최근에 와서 조선하고 프레시안, 세계일보 이런 데서 해주던데 진짜 취재 편의점은 취재 명품점 대북 문제 다뤄야 됩니다. 정말 말씀 주신 대로 해커 박사 등이 38로스에 기고한 그 기고문을 보면 1950년 6월 이후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할 결심을 마친 것 같다라는 기고문이 실렸는데도 조용합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1950년대 6.25 전후로 돌아갔다. 그리고 지금 해커 박사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갈로치 대사 같은 분들도 다 그런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상황이 왜 이렇게 계속 일촉즉발의 위기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어쨌든 북한이 ICBM 발사하고 그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해버리고
이 장윤선 취재 편의점에서 제일 1차 방송으로 네. 최고 전문가인 문정인 교수 네. 것을 저는 유튜브로 봤어요. 아, 예. 그분의 진단이 맞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네. 딱 끊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네. 특히 대북 외교를 망치고 있으니까 오늘의 결과가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야죠. 예. 제가 수십 차 얘기를 했지만 네. 한미일 네. 잘 지내야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점이 많습니다. 네. 스타트는 네. 즉 튼튼한 안보,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까지는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자 이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으로 가고 네. 중국, 러시아는 배척해 버린단 말이에요. 또 더욱이 네. 북한과는 대화를 하지 않고 강대강으로 간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랬죠. 한미일 동맹으로 가면은 북중러는 혈맹으로 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2% 부족한 네. 북한의 발사체, 미사일, 핵 기술이 네. 푸틴이 준다. 네. 현실화됐잖아요. 지금 최선희가 최선희가 또 러시아 갔단 갔어요. 말이에요. 예. 갔는데 예. 우리가 자주포 등을 폴란드로 미국으로 뭐 우회 수출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갔는데 우크라이나에 네. 가니까 당연히 러시아도 북한의 모든 무기를 사다가 거기서 네. 했는데 그렇죠. 그 대가가 뭐예요? 그 대가가 뭐냐 음. 하면은 ICBM 2% 부족한 네. 그 기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김정은이 러시아 갔을 때 네. 거기가 그러한 기지면서도 전투기 공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북한의 전투기가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예. 나는 이 전투기도 예. 언젠가는 줄 거다. 네. 그렇지만 북한은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기름이 네. 오일이 부족하니까는 전투기 문제는 아직 안 나오던데 어떻게 됐든 네. ICBM 발사체 같은 게 성공적으로 가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희가 이번에 가서 푸틴의 방북 문제를 협의하고 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치밀하게 올라갈 텐데. 당연히 올라가죠. 예. 그 최선희는요. 부상 때부터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신임합니다. 그리고 최선희 부상 때 네. 이 원장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거침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김정은을 향해 할 말 다 해요. 예. 그리고 미국과 이제 북한이 긴장 관계를 있을 때는 네. 한창 최선희가 안 보였어요. 네. 그때 뭘 했느냐 하면은 미국 워싱턴 타임하고 네. 북한 타임을 딱 맞춰요. 그래서 그 시간에 미국이 일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그 한 초대소에 예. 자기 스태프들하고 일을 하고 네. 미국이 잘 때 잔다고요. 그렇게까지 그런 사람. 맞춰 갔는데 지금은 이제 어제 보세요. 김정은 네. 헌법을 개정해서 그러니까. 적대국이고 예. 전쟁하면은 한반도 영토 편입해 버린다. 그리고 대남 사업 다 없애버리잖아요. 예. 이것도 무섭지만은 네. 저는 최선희 외상이 예. 외무상이 예. 러시아에 가서 예. 러시아 외무상하고 회담하고 예. 푸틴 네. 대통령을 만나면은 상당한 예. 성과를 가지고 올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라고 하는 것이 예. 친미는 좋아요. 예. 김대중도 한미 동맹이에요. 예. 그런데
일본의 이익만 대변하는 그러한 외교를 함으로써 네. 인도태평양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예. 어? 그러니까 대만 예. 문제가 생기고 예. 특히 북한이 예. 중국이 예.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최선희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이 푸틴을 설득해서 김정은이 설득해서 2% 부족한 그러한 기술 협력도 받지만은 네. 이번에 가서 저는 최선희는 기름, 네. 식량 등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을 받아오고 네. 또 그러한 예. 발사체 기술 같은 것을 예. 더 확인할 거다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북한이 보면은 중국과 소련 이걸 등거리 외교를 그렇죠. 해가지고 소련 걸 빨아먹을 때는 중국을 사정없이 비판해 버렸어요. 또 중국을 팔아먹을 때는 러시아. 소련, 러시아 상대도 안 했는데 이제는 네. 중국이 예. 대만 문제 때문에 미국과 일본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네. 한국이 지금 그리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 때문에 김정은은 중국도 잘 달래서 국익 외교를 한다 이거죠. 우린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예요? 정말 큰일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은 원래 우리 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육자회담 틀 안에서 우리는 다자 외교를 계속했고 이것은 그 노태우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외교 노선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 진보 정부가 대북 문제를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상 획기적인 일은 보수 정부. 네, 박정희 대통령의 7.4 공동성명, 네,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 기본 합의서. 합의서. 이것이 바이블처럼 네, 돼가지고 성경처럼 활용해가지고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네, 거기에서 김대중, 김정일 간의 6.15 남북 공동선언이 나온 겁니다. 네. 이 공동선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14, 네, 문재인 대통령의 9.19 평양선언, 예. 군사합의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걸 전부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진보 정부의 대북 관계만 허물어 버리는 게 아니라 네. 자기들의 보수 정부의 대북 관계도 완전히 맞다. 파괴시켜 버리는 예. 진짜 뭐 하려고 이러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뭐 하려고 이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보면, 근데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에 밝힌 내용을 보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주신 대로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를 통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라 그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 사이에서 뭐 경협이든 뭐 남북교류든 뭐 문화교류든 뭐 인도적 지원이든 막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이제 딱 규정을 해서 적대적 두 국가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해버린 것은 사실은 민주정부였든 그리고 뭐 보수의 탈을 썼든 똑같더라. 별로 우리를 어떤 그 진짜 통일할 뜻이 있는 거냐 그 자체를 의심하는 대목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네. 사실상 노태우 정부 때 남북 동수의 유엔 가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는 일국이 아니에요. 한반도 이국 체제가 되고 네. 상호간에 북한은 북한대로 국가고 남한은 남한대로 국가였어요. 네. 그렇지만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국가로 생각하고 평화를 지향하고 네. 서로 돕고 언젠가는 통일하자 네. 이런 정책을 썼는데 이번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뭐 여러 가지로 평가를 받겠지만은 이것만은 진짜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남북 관계를 예. 완전히 예. 원수로 예. 추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가버렸는데 예. 이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 미국도 네. 이렇게까지는 바라지 않거든요. 굉장히. 예. 그런데 보면은 일본이 얼마 전부터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네. 북일 수교하려고요?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예.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만나본 김정일은 네. 그때 한국 언론에
2000년 네. 7월 말 8초에 보면은 북한이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현금 30억 달러를 받는다 네.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예, 예. 야, 이건 우리는 2억 달러 네. 다 차관까지 해서 6억 달러인데 네.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됐다 하더라도 30억 달러? 그 제가 8.15 때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30억 달러 받느냐? 네. 직접 확인하셨어요. 아, 했죠. 예. 하니까는 천만의 말이다. 나는 고이즈미 총리한테 네. 10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예. 70억 달러까지 준다고 하지만은 나는 1달러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에 예. 이제 인플레이션도 되고 예. 여러 가지 관계가 됐으니까 이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네. 제가 듣기로는 대일 창구권 자금이 예. 300억 달러로 올랐다는 거예요. 300억. 300억. 30억에서 300억으로. 아니 100억 달러를 100억 달러를 처음에 요구했는데 요구했는데 이제 고이즈미가 70억 달러로 70억 하자 하면서 가지급으로 30억 달러를 준다는데 천만의 말이다. 안 받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 참 김정일 위원장이 그 얘기한 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100억 달러 청구권 자금을 받으면은 네.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네. 기술력을 합쳐서 북한의 농업 구조 개선,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네. 거예요. 철도, 항만, 통신 사업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는 300억 달러를 요구했다.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 김정은이 예, 요구한 거. 일본에 요구를 했다. 예. 지금 현재 김정은은 돈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일본은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장 하면서 2번 일본 가서 스가 총리를 만났잖아요. 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특사 역할을 했는데 예, 예. 그 스가 총리도 일본의 현안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한 예. 납치범을 송환받고 네. 거기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유해를 돌려받는 거예요. 예. 이것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예. 마유미 이런 사건으로 맞습니다. 인해서. 예. 그러니까 여기밖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스가 총리도 자기 지지도가 내려가니까 네. 저한테 이걸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으니까 예. 우리가 다른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네. 기시다 총리도 10%대로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안을 극복하는 데는 일본 국민들의 가장 큰 현안인 네. 납치 납치범 문제. 그리고 유골 예. 송환인데 예.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보도가 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해가 떨어져요. 북일 간에는 김정은은 돈, 네. 기시다는 납치범 이런 납치 문제 네.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화가 되겠다 했는데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문화관광부 장관하면서 예. 김대중 대통령 특사를 했잖아요. 예. 이때도 우리 국내에서는 아시는 분이 박태준 총리, 김종필 자민련 총재, 네. 서영훈 민주당 대표. 네. 제가 와서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함께 하는 거예요. 미국. 예.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대사 네. 불러서 또 그분들이 만나자고 하니까 제가 만나겠습니다 하면은 네. 숨소리까지 알려줘라. 숨소리까지. 예, 북한의 김정일은 네.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게 예.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거다. 북한은 미국이다. 네. 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다 얘기를 해줘요. 네. 그때 이번에 이 바이든 정부에서 국무성 부장관한 네. 웬디 셔만, 웬디 셔만이 차관보였어요. 예전에. 저는 장관이고
웬디 미 셔먼. 국무성 차관 보니까 그 격에는 안 한국에- 맞아요. 한국에 나오면서 예. 꼭 양해를 구해요. 제가 내가 무슨 일로 가는데 네. 나를 좀 만나줄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만나라. 그래서 아주 깊게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경험을 보면은 일본도 네. 미국과 북한 접촉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예. 그런 내용을 예. 북한의 김정은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북일 간에는 직접 대화를 하고 있지만은 북미 간에는 간접 대화를 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오직 해야 될 한국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만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완전 배신당하고 있다 이거지. 완전 이래가지고 멍석도 모르고 괜히 쏜다 반다 하지만은 쏴도 우리가 뭘 쏴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네. 긴장만 강화시키는데 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두 선거가 있잖아요. 네. 우리는 금년 4월 총선이 총선이 있고 미국은 대선이. 11월 대선이 있고 예. 그래서 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은 절대 반대합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은 바이든한테 사실상 두 번 속았다고 봐요. 그렇죠. 예. 조셉 윤 이 수석 부차관보가 당시 바이든 캠프에 있으면서 제가 국정원장 할 때 네. 바이든이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취임할 때까지 김정은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도발하지 말라고 해라. 좋다. 네. 내가 보내는 대신에 그럼 바이든 정부에서도 하노이는 잊어먹고 성공한 싱가포르 회담부터 시작해서 북미 대화를 하겠다고 발표해라.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칼로치, 해커 박사, 힐 대사 전부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도발을 안 했다고요. 네. 그러고 중간 선거가 있는데 미국 예. 상하원 선거가 있는데 그때도 7차 핵실험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그때 여론조사를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한다 했어요. 상원도 하원도 참패한다. 네. 이걸 제가 얘기를 한 거죠. 너희들 지금 핵실험 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 어차피 바이든이 지는데 네. 왜 하느냐. 나는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안 했어요. 그러고 보면은 사실상 네. 김정은은 대미 판단을 두 번 오판한 것으로 봐야 돼요. 아. 한 번은 바이든한테 속았다고 보고 한 번은 중간 선거에 안 했는데 네. 그래도 상원에서는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저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다탄두 네. ICBM 발사를 실험할 거다. 아, 11월 대선 전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7차 예. 핵실험을 예. 할 거다. 지금 딱 돼 있어요. 그 이게 다 미국 대선에 맞춰져 있다. 그렇죠. 저는 예. 그렇게 봐요. 시계가 그렇게 해서 예. 바이든을 낙선하게 만들 거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트럼프가 되면 그렇죠. 다시 북미 관계 개선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는 거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 예, 실제로 이런 그 얘기가 것을.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글쎄요. 트럼프가 예. 아니 저는 그렇게 본다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내가 얘기했다고 또 국보법 위반으로 잡아갈지는 모르지만은 내 견해예요. 네. 나도 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우리 한국 금년 4월 총선을 향해서는 북한이 열중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도발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네. 신원식 장관이 국방장관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말하기 전에 제가 말하면서 북한은 지금처럼 계속 도발을 할 것이다. 말이 씨가 됐는지 네. 이틀 만에 그러니까요. 엊그제 IRBM 쐈- 쏴버렸잖아요. 예. 그것도 고체 원료로 됐다. 예.
그래서 저는 예. 총선 전에 예. 전쟁에 준하는 어떤 도발을 김정은이 한다. 총선 전에 전쟁에 준하는 어떠한 도발을 한다. 예. 이렇게 보면은 예. 미국에도 대선에 지장을 주게 되고 우리 총선에도 사실상 개입 지장을 주는데 예. 자 예. 이걸 보면은 이걸 저는 신북풍이라고 네, 명명을 신북풍. 합니다. 예. 신북풍이 있을 때 예. 민주당이 유리한가?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유리한가?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한 거예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 그렇죠. 국민의힘이 유리해요. 예. 신북풍이 나면. 예. 예. 왜냐하면 안보가 그렇죠. 중도층이 야 그렇죠. 당장. 예.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 북한은 어떤 계산을 하느냐? 자기들이 하면은 민주당이 이익이 될 거다. 이런 판단을 한다고요. 그 오판 아닙니까? 오판이죠. 예. 그 예로 제가 예. DJP 연합 깨질 때 좀 예. 적나라하게 얘기합시다. 예, 적나라하게. 깨질 때 네.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놨어요. 네. 우리는 수가 부족하니까 가결된다고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건 오늘 특종이에요. 특종. 예. 제가 김종필 총재님 댁 신당동 집을 다니고 네. 총리 잠깐 했던 이완규 네. 정책위원장이었어요. 예.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절대 DJP 연합을 깨지 말자 라고 했는데 예.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부르더니 예. 깨져도 좋다. 이제 예. 우리가 독자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자. 그리고 임동원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그때는 김종필 총재도 그랬어요. 네. 청와대에서 모시다 쓰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하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움직이지 않고 예. 그 대신 한국은 DJP 연합을 만든 사람이니까 예. 거기는 간두하라 하라고 예. 설득하라고. 예. 그래서 제가 안 다녔어요. 그 재밌는 사람들도 알 거예요. 예. 그런데 딱 감히 예. 항상 북한은 예. 자기들이 성명을 꼭 내가지고 예.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예. 이 성명도 틀림없이 자민련 김종필 총재를 비난하면서 임동원을 보호하려고 할 겁니다. 거다. 북한에서. 예, 그러면은 예.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가 문제가 되니까 예. 제가 연락을 해서 만나겠습니다. 네. 해가지고 북한 고위층 인사를 개성해서 만났어요. 제가 북한에 올라갔어요. 누구입니까? 그거는 아니 그것은 안 되고. 예, 이제 나중에 내가 예. 자서전 쓸 때 해야 내 책도 팔릴 거 아니에요. 제가 한길사하고 쓰기로 해서 네. 이 정치 안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정치로 나오게 해서 내가 해남 완도 진도에서 국회의원 당선되면은 내년 4월부터 지금도 잘 싸우지만은 우통 활딱 벗고 싸울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절대 김종필 총재나 자민련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면은 네.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곤란하니까 내지 마라. 네. 자기들이 도와주는데 왜 그러냐 이거지. 네. 절대 하지 마라. 얼마나 간곡하게 설명을 했든지 안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판문점에서 예. 참 민족의 분단인데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돼. 턱 하나 뚝 넘어가면은 네, 북이고. 예. 넘어오면 남이에요. 예. 여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도보로 네. 김정은과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왔다 갔다. 아유, 진짜 그거. 이런 평화가 있었는데 지금 네. 뭐냐 이거지. 그런데 어떻게 됐든 딱 내려와서
김대중 대통령은 노심초사하고 기다리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밤인데 네. 대통령님 제가 설명을 해서 절대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알았어. 수고했어. 예. 지금 관저로 와. 예. 그래서 내가 판부점에 있으니까 관저로 갔죠. 예. 아 그런데 이 왼수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 성명을 내버렸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성격이 급합니다. 나를 불러가지고 왜 이따위로 처리를 하냐. 왜 그러냐. 많이 깨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과돼서 임동훈 장관은 청와대 특보로 오셨는데 네. 그 다음에 북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내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하는데 내가 와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보고하지 못한 거예요. 아, 북한은 그게 우리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네. 아무리 한목적적이어도 과정이 좋아야 그렇습니다. 예. 하잖아요. 예. 북한은 과정은 필요 없어요. 결과. 지도자의 결정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북 관계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서 귀를 붙들고 세계 정세는 이렇고 지금 인도 태평양은 이렇고 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거야.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만나지도 너 죽인다 하고 싸우고 말이죠. 예. 국방장관은 참수한다 하면은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네. 진짜 양국 정상, 네. 북한, 남한 예. 이 정상들 좀 정신 차려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대특종이 오늘 편의점에서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명품점으로 바꾸자니까. 명품 장윤선 취재 명품점으로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까 지금 너무 헛헛해요. 그렇게 진짜 금방 저는 통일은 아니더라도 교류 협력이 잘 돼서 내년 여름 휴가 금강산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도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전쟁은 너 죽고 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쟁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격추시킨다? 하면 좋겠죠. 한 방만 떨어져도 대한민국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결국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네. 자 우리가 반세기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해서 오늘의 네. 대한민국의 부를 만들어놨어요. 오늘의 네. 저런 좋은 빌딩, 삼성전자 공장 네. 이런 것을 전쟁에서 생명도 재산도 불 속에 다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왜 그걸 하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평화를 가져와야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 도발하면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 보세요. 도발을 규탄한다. 우리는 전쟁하지 침략하지 않겠다. 네.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네. 딱 이 네 가지가 정석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도발만 해봐라. 원점 타격한다. 뭐 해버린다. 네.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좋겠어. 끽소리도 못하면서 말로만. 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백 받을 때 그 최재형 목사 만나가지고 내가 남북관계에 관심이 많아서 남북관계 관련해서 뭔가 역할을 좀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뭘 좀 할 수 있을까요? 최재형 목사를 네. 제가 우연히 조우에서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책도 줬더라고요. 책도 김건희 여사에게. 저는요 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늘 빨갱이라고 규탄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조금 조심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네. 그 최재형 목사님의 책을 몇 권 받았더라고요. 예. 나는 그 책이 예. 북한 내용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예. 국보법 안 걸릴까? 내가 받았으면 걸릴 건데. 그렇죠.
김영란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김영란법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그러한 예. 대북 활동을 하는 분의 네. 책을 받았다. 예. 그러한 도청 예. 몰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경호실이다. 네. 나는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 300만 원짜리 네. 명품 백 예.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예. 부자네요. 예, 부자. 이번에도 보니까 도이치 모터 써 있어. 자기 어머니하고 예, 23억이나 3억이나. 해먹었는데 300만 원짜리 백 받아? 예. 아니 제가요 예. 완도에 가서 네. 보길도라는 섬이 있어요. 윤선도의 예, 거기에 한 20분하고 점심을 하는데 부녀 회원들이 한 6분이 나왔어요. 아, 예. 멋있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그래요. 원장님, 300만 원짜리 백은 명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고 하는 거예요. 오. 그렇게 냉소적이고 비웃는 거예요. 받으려면 좀 3천만 원짜리 정도 받지 받든가. 말이지. 응? 네. 300만 원짜리. 아 그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23억 해먹어가지고 뭐 됐나?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네. 그러면 그 300만 원을 우리가 여기가 편의점이니까 서민상 되니까 300만 원짜리 명품도 아니다 이 말을 네. 하면 안 하면은 서민들이 야 우리는 3만 원짜리 들고 다닌다. 30만 원짜리 들고 다닌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300만 원 명품이다. 이 얘기를 못하지만은 그 보길도 네. 부녀 회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여성이나 남성이 영부인이 돼가지고 돈도 많으면서 난 이번에 네. 23억 해먹겠다고 또 걸렸길래 네. 그거 가지고 사지 뭔 지랄한다고 300만 원짜리 그걸 사나. 대표님, 저희 진짜 치사해. 네. 아, 그래서요. 네. 저는 대통령들이 보면은 자기 형님 동생 네. 부인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대통령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나밖에 없어. 박지원밖에 없다. 부인 우리 돌아가셨고. 아내도 없고 형제들도 다 가셨기 때문에 예. 나는 자격을 갖췄구나 이 생각했어요. 어쩔 수 없이 대선 출마 안 할 그렇지 수가 없다. 해야지. 10년 후에. 네, 10년 후에. 지금 저희가 쭉 얘기를 했지만 올해 전 세계에서 70개국이 선거를 하고 그렇죠. 대만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친미냐 반중이냐 이 프레임에 딱 가둬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싱가포르 국립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는 대만 사람이다, 대만인이다. 중국인이면서 대만인 이 비중보다 우리는 대만인이다. 그러니까 1992년보다 훨씬 더 대만인 스스로의 홍콩 사람들처럼 이제 그런 인식이 성장을 했고 독립을 지지하고 독립을 위한 이런 것에 민주주의에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 총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도 있고 민주주의가 쭉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는 속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만 후퇴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대만처럼 좀 대만 민중당처럼 이렇게 중도주의가 제3지대가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까요? 아니면 양자구도로 그냥 가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제3당의 출연으로 네. 제가 안철수하고 해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신당은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이준석 신당은 성공하리라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네. 홈베이스가 있어요. 지역. 네. 영남이라는. 예. 영남 신당 아니에요. 쉽게 예. 말해서. 예. 그리고 안철수가 성공한 것은 박지원하고 함께 호남을 잡은 거예요. 네. 호남. 예. 안철수는 호남에 연고가 없었지만 네. 또 시대 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깨끗한 네. 기업인 안철수. 그 시절에. 그때. 그때. 그리고 21세기를 접어들면서 4차 산업혁명, AI 시대를 네. 열 수 있는 젊은 과학도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박지원이 들어가서 네. 안철수 대표는 사실 호남에 하루인가 이틀 안 왔어요.
제가 뭐 5번, 7번, 8번까지 가서 네. 이제 민주당 후보들을 떨쳤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호남이 그때 30석에서 23석을 이겼고 네. 수도권에서 김성식, 안철수 2석 네. 비례대표 해가지고 38석을 이긴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하는 사람들을 제가 긁어 모아가지고 3번으로 갔고 네. 또 3번. 국고 보조도 받고. 예. 정당 보조. 네, 예. 이건 뭐 일석삼조를 예. 안철수는 그냥 꼭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다 마신 거야. 어? 내 덕분에. 예. 그런데 이번에 이준석은 지금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심판입니다. 네. 윤석열 심판. 민주주의가 민생 경제가 남북 관계가 네. 이 3대 위기라고 김대중 대통령을 정의를 했는데 저는 외교가 파탄났다. 외교 파탄. 예. 그래서 난 4대 위기를 예. 보는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심판에 이준석 대표는 거의 2년여를 농사를 지었어요. 네. 자기가 빌드업 해 나간 거야. 이론을 축적해 나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남 신당이 되면은 거기는 65석 아니에요. 네. 호남은 몽땅 30석인데 영남은 65석이기 때문에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자기들 핵관들을 공천을 하면은 공천 파동이 나요. 칼질이 돼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이준석 당으로 가기 때문에 예. 저는 내 경험을 반추해 볼 때 원내 교섭단체도 등록되고 오. 기호도 3번 되고 예. 국고보조도 나온다. 예. 아. 그리고 이준석은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3당이 성공하면 네. 우리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과반수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 그러나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도 호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에서도 이렇게 너무 심한 독주 네. 다 시행령으로 하는데 예. 만약에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못하면은 3년을 어떤 독재 시대를 살아야 되는가? 네. 자, 국민 여러분, 지난 2년간 살림이 나아졌습니까? 남북 평화가 왔습니까? 민주주의가 됐습니까? 이걸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은 찍더라도 네. 살림이 나아진, 나지 않은 어려워진 사람들은 민주당을 찍어야 네.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서 윤석열 독재 정권을 견제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측은 어렵지만은 네. 지금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준석 신당은 성공할 것이다. 네. 시대 정신을 잘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봐요. 이낙연 신당, 원칙과 상식, 금태섭 양향자 신당, 정의당, 뭐 용해인 신당 다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저는 참 그 정의당 같은 진보당은 네.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꼭 존재해야 꼭 되는데 문제해야 된다. 지금 현재 좀 어려워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과 네. 진보 정당들이 연합 공천을 하자. 아, 연합 공천을 네, 하자. 나는 이걸 예. 평소에도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옛날 강기갑 예. 대표한테나 예. 권영길 대표한테나 심상정 대표한테 네. 당신들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진보 정당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대통령 어렵다. 네. 국회의원 선거도 어렵기 때문에 기초의원, 예.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을 가져가서 네.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커놔야지. 네. 지금부터 그냥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어렵다 하는데 저는 이러한 문제를 즉
비례대표의 네. 목적이 뭐예요? 예. 사표를 예, 방지하는. 방지하고 예. 국민의 소수 의견을 국정에 반영시키자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보 대연합의 공천도 한번 검토해보고 네. 무엇보다도 먼저 국회 교섭단체 요건 등록을 예. 20석에서 예. 구라파처럼 10석, 5석으로 내려주는 게 좋다. 네. 그러면 정의당도 또 군소정당도 네. 원내교섭단체를 등록해가지고 예. 국회 예. 운영에 목소리를 내고 국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냐. 네. 저는 그래서 차제에 그러한 것도 해야 된다. 그런데 정작 진보 세력들은 그걸 안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보 세력들은 이걸 원하는데 일단 들어가면 국회 교섭단체는 양당이 서로 딱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걸 깨야 되는. 깨줘야죠. 예. 깨줘야 되니까 5석으로 구라판 5석 아니에요. 네, 그렇게 좀- 5석으로 내려주면은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은 당대표 연설도 있고 네. 운영위에 참여하고 국회 운영에 참여하면은 국정에 참여하는 길이 네. 트이는 거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운명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낙연 대표하고 형님 동생하고 네. 누구보다도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네. 김대중 대통령도 가장 사랑한 정치부 기자였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 입문을 했고 네. 지금까지 그 철학을 이어오는 분인데 저는 이낙연 입에서 창당한다? 네. 탈당한다. 이것은 태생적으로도 네. 성격적으로도 못할 뿐인데 그걸 얘기해서 제가 앞장서서 네. 비난도 하고 설득도 하고 예. 좀 강하게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낙연 대표가 저를 만나가지고 얼굴을 붉히면서 한 소리 해서 나도 나가지 마 예. 하고 얼굴을 붉힌 적도 있지만 예. 저는 지금도 좋아하고 이낙연도 지금 저를 부르면서 형님이라고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나간다? 네. 그래서 너 잘 되라. 이건 덕담을 해줬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 우물물을 마시면서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침 뱉고 간 나그네가 돌아와서 그 물을 다시 먹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아. 민주당 친정에 대해서 침 뱉지 마라. 우리 만나자. 네. 능력이 부족하면 만나자. 제가 오늘 또 네.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요. 예. 제가 안철수 신당으로 가면서 네. 한겨레신문 성한용 국장한테 네. 내가 예. 간다. 예. 이런 이유로 간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정권 교체가 어려워진다고 하면은 네. 햇볕 정책이 부정된다고 하면은 내가 몽땅 끌고 넘어오겠다. 민주당으로. 민주당으로.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는 같이 만나야죠. 정권 교체를. 이것이 네.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에 얼마나 오열을 하고 네. 땡빛해서 해서 소위 친노라고 하는 문재인, 이해찬 이런 분이 석유호텔 일식부로 오찬을 초청했을 때 제가 모시고 갔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참 피를 토하는 네. 그런 말씀을 저는 들었죠. 그러한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이 네. 지난 1월 6일 김대중 대통령 단신 100주년 네. 기념식 고향 킨텍스에서 네. 오셔가지고 그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을 소환해서 민주당이 단결해라. 네. 통합해라. 통합해라. 예. 그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을 받들어서 내가 대통령이 됐다. 같이 가자. 네. 했는데 헤어지는 것은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비난을 했기 때문에 이제 헤어지면 말하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데 또 질문하면은 비난하게 되고 네. 이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민주당 지지층이나 국민들은 좋아하지만은 이낙연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다 끌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까요? 합쳐진 신당에서 그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다면 개혁신당하고 합쳐질 텐데. 그러한 예. 것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고 이낙연도 그렇게 해야 네. 미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이낙연 대표가 네. 선거 과정에 대장동 문제를 네. 자기 측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 같으면 네.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대국민 사과. 지금 네. 이번에도 보세요. 대장동 첫 보도를 자기 측근이 네. 제보를 했다고 나와도 저 닭 지붕 쳐다보듯 아무 얘기 안 하는 것은 정치인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다. 예. 또 저는 예.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혼신의 노력을 다 했다 하더라도 네. 우리 국민과 네. 당원들은 안 했다. 이렇게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도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면 나 같으면은 그것도 사과를 했어야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거부하고 이렇게 독주를 할 때 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손을 붙잡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네. 내가 미국 가서 1년 있다 온 것도 잘못이다. 네. 저는 이런 문제를 사과를 했어야 옳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뉴욕 한일회장 미주지역 총연합회장을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 환영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 망명시에 네. 김대중 대통령이 너는 개인 전두환을 환영한 게 아니라 미주지역 총연합회장 뉴욕 한일회장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환영한 거니까 괜찮다. 앞으로 잘해라. 그리고 저는 이게 일생 내 정치적 부담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과하는 거예요. 예. 숨기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내가 민주당을 버리고 안철수당으로 간 것도 네. 귀신이 씌어서 갔든 어쨌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반성을 하고 네. 기회 있을 때마다 하지 마라. 네. 잘못됐다. 이거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는 과거도 잘하고 현재도 잘하고 미래도 잘해야 된다. 네. 과거 잘했다고 나 잘했다고 큰소리 치고 다니면은 감사장 하나 주어라. 현재를 잘해야 된다. 네. 그래서 나는 현재를 잘하는 사람이 미래도 잘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정치적 실수를 가장 네. 아프기 때문에 제가 국민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사과하고 제가 나쁜 일을 못하도록 네. 묶어가는 거예요. 만약 제가 박지원이 언행을 잘못하고 이상한 짓을 하면은 박지원이 책임진다면 저 별짓 다 할 거예요. 그렇죠. 내 언행의 책임은 김대중, 네. 이호 여사님한테 가기 때문에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아, 김대중 대통령은 저런 놈만 썼는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이렇게 묶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최소한 이낙연 대표가 이 세 가지를 사과하고 네. 진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네. 총질하고 싸웠다 하면은 플랜 B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 보세요. 예. 올드보이 다 공격하면서도 박지원이는 농사를 지었잖아요. 지난 2년간 가장 강하게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봐주더라고요. 봐주세요, 국민 여러분. 아니 그런데 네. 잘못한 건 잘못했다게. 그래서 저는 이낙연이 가더라도 네. 성공하기 어렵다. 이준석은 홈베이스가 있어요. 네. 영남이라. 예. 호남 없어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 자리에 출연해서
뭐가 좀 서로 시너지가 나려면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 가서 계란을 맞더라도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니까 네, 원칙과 상식, 네, 뭐 미래연합연대 네. 이분들도 이낙연 대표는 전면에 나서지 말고 호남에 가 있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준석 대표도 저하고 한 얘기가 있지만은 네. 둘이 개인적인 한 네. 얘기니까 할 수 없더라도 네. 이낙연 대표가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수한 탄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민주당에서 당한 게 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낙연 대표고 이준석 대표고 네. 원내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은 출마한다고 하지만은 예. 이낙연 대표는 불출마 선언. 불출마 선언했어요. 예. 왜 그럴까요? 나갈 데가 없어요. 나갈 데가. 나갈 데가 없어. 네. 종로 아니올시다. 호남 아니. 자기 고향 영광 네. 오지 마라. 광주 돌팔매 맞아요. 광주에서. 그러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준석은 대구에서 예. 환영하고 있죠. 어서 오라고 하죠. 예. 이런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네. 미국 대통령들도 홈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없어요. 예. 호남에서 배척받는데 예. 그리 내려가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 예. 그래서 그건 간접적이니까 이낙연 나 고소하면 또 큰일 나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 제가 어제 저녁에 광주 기자한테 전화 받았어요. 네. 목포에서 예. 상당히 훌륭한 분이 있어요. 저하고도 가까운 친구인데 예. 그분이 이낙연 당으로 고등학교 후배예요. 선배인가 후배인가 될 예, 거예요. 예. 광주 제1고등학교 예. 10 예. 간다는 소리가 있다. 내가 그랬어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내 목포는 알잖아요. 네. 가더라도 떨어진다. 안 갈 거다. 전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됐든 예. 지지난주부터 호남은 광주 전남은 지금 4번 네.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예. 여론조사를 했는데 1등짜리들은 안 가죠. 그러니까 2, 3등 난 전현직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측에서 측에서. 예. 그리 와라 공천 안 준다. 예. 그분들이 되겠어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안 간다고 했더라고요. 심지어 제 측근한테도 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오라고. 공보팀장 많더라고. 안 간다겠대요. 예.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어두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과 상식, 미래개혁연대 네. 이 사람들이 얘기한 네. 이낙연 가서 호남만 있어라. 어떻게 있겠어요? 이준석 대표하고 통합해가지고 네. 그러면 당 대표나 대통령 후보를 생각하지 않으면 네.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줘요? 마이너스예요. 네, 마이너스다. 알겠습니다. 최근에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호남에서 무려 13.9%가 하락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이거 지금 왜 자꾸 빠지죠, 지지율이? 호남에서 예,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지율이 예. 이건 하나 제가 수차 해온 네. 얘기예요. 호남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절망입니다. 절망. 해도 너무 못한다. 해도 호남을 이렇게 하느냐. 자, 인수위원회, 네, 대통령실, 내각 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대장이 7명이에요. 7명인데 영사, 호빵, 네, 영남 3명, 네. 4명, 네 명. 영사, 네, 호빵, 호남은 하나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잘 알아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하더라도
호남의 예산, 네. 인사폭탄을 때려줬어요. 네. 저같이 반대한 사람도 예. 국정원장을 임명했는데 네. 어떻게 됐든 굉장한 절망을 해. 기대도 안 해요. 기대도 하나. 이거 빨리 바꿔라. 세월 좀 빨리 가라.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잘해야 된다 예. 하는데 현역 의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개혁신당을 출범시키고 한 주에 하나씩 그 정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 정책. 네. 그다음에 어제는 경제 관련해서 뭐 소액주주 운동 이런 것도 발표하고 뭐 교육 정책도 발표하고 하는데 민주당은 뭘 하는지 잘 안 보인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그렇게 엄청난 정치 테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 항의 방문 뭐 이런 건 좀 로직이에요. 근데 그 밖에 어떤 좀 국민들의 여론을 확 바꿀 만한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주면서 선도적으로 좀 밀고 나가면서 정세를 바꾸는 이런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나? 못하고 있죠. 아니 보세요. 아니 이낙연 네. 대표의 네. 피습 현장을 경찰이 물청소에 불러서 39분인가 40분.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예, 참. 예. 아니 그리고 예. 와이셔츠를 부산대학에서 그래, 치워버리는 치워버리고 그걸 또 당직자가 찾아오고. 이런 것을 보고도 왜 경찰에 또 예. 총리실 대테러센터가 문자 보내고. 뭐 이런 것을 예. 보고도 예. 이슈화 못 시키느냐 네. 바로 그거예요. 예. 싸움을 좀 제대로 해라. 그렇죠. 예. 제대로 해라. 예. 그러는데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은 강해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총선에서도 호남에서는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네. 어쨌든 참 여러 가지로 저희가 살펴봐야 될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대표님 아무래도 저희가 자주 모셔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진짜 오늘 네. 북한 문제를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룬 것은 또 네. 최고의 권위자인 문정인 교수를 모셔다가 일회 방송에 한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문정인, 정세현, 네. 이종석, 네. 요즘 임동원 예. 원장은 잘 안 하실 예. 연세가 돼서 정치적인 문제는 박지원 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네. 장윤선 편의점을 네. 장윤선 명품점으로 올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요. 네. 찐이 빠지는데 뭐. 다음 분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동백꽃 하나 갖다 드릴게요. 네, 예, 얼마나 예.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